지난 한 주 편안한 투자하셨습니까?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숫자보다 사람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환호가 쏟아지고 다음 날은 공포가 시장을 덮습니다. 오른 날에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 것 같고 빠진 날에는 당장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급등락 장세를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환희와 공포는 둘 다 착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찰리 먼거의 책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 나오는 인간이 잘못 판단하게 되는 25가지 심리적 경향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5가지를 전부 다 길게 말할 수는 없으니 최근 급등락 장세에서 특히 강하게 튀어나오는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증거 경향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게 되는 마음입니다. 찰리 먼거는 사람이 완전한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군중을 따라가게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경향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쉽게 보입니다. AI 반도체가 오르고 지수가 급등하고 뉴스와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전부 같은 종목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분석보다 분위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기사에서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AI 반도체 주식들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20대와 30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것 같은 포모 심리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사 없이 유행하는 테마주에 자본을 넣는 뇌동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 경향입니다. 내가 확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몰려가니까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과잉 낙관 경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래를 지나치게 좋게 보는 마음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 사람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진짜 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경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납니다. 한 기사에서는 코스피 상승 기대에 청약 통장을 깨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더 넣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신용거래 융자가 33조 6,945원까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낙관한 정도가 아니라 과잉 낙관을 레버리지로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다들 자기 판단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낙관은 종종 실력보다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박탈 과잉 반응 경향입니다. 이건 손실 회피 경향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면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 인정하기 싫어서 오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찰리 먼거도 이 지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손실 회피는 투자자로 하여금 이익 나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게 하고 손실난 주식은 너무 오래 들고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급락장에서 이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6월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8.82포인트, 비율로는 5.54% 하락한 8610.59에 마감했습니다. 그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였고 개인 투자자는 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샀다 팔았다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의 배경이 무엇이었나입니다. 냉정한 계획에 따른 매수였는지 아니면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는 마음, 놓친 수익을 되찾고 싶다는 조급함이었는지 그 차이가 큽니다. 네 번째는 의심 회피 경향입니다. 사람은 원래 불확실한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일수록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면 되지? 주식이 빠지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이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래 불확실한 곳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의 결론을 빌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결론을 빌려 쓰는 순간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용성, 오평가 경향입니다. 이건 최근에 본 뉴스, 강하게 남은 장면,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전쟁 뉴스가 크게 나오면 이제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AI 뉴스가 하루 종일 나오면 당장 반도체 말고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율이 치솟는 기사 몇 개를 보면 내 자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에 잘 남는 정보와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기억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뉴스를 많이 봤다고 판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뉴스에 많이 흔들릴수록 판단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권위, 악영향 경향입니다. 이건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의 말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찰리 먼거는 화장하고 비싼 양복을 입고 증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를 조심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문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도 결국은 내 기준으로 다시 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급등락장에서는 전문가의 어조가 확신에 차 있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원래 흔들릴 때 단호한 목소리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헛소리 남발 경향, 그리고 이유 존중 경향까지 붙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은 이유가 길고 복잡하면 왠지 더 정교한 분석처럼 느낍니다. 차트 몇 개, 거시경기 몇 줄, 반도체 공급망, 유동성, 정책, 전쟁, 수급, 세금, 환율, 공매도까지 전부 엮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아, 뭔가 대단한 근거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긴 설명이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장황한 해설이 오히려 핵심 없는 잡음을 감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상, 처벌, 과잉 반응 경향입니다. 찰리 먼거는 이 경향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잘못 설계되면 판단도 쉽게 왜곡됩니다. 지금 시장 주변을 보면 이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보입니다. 유튜브는 조회수가 보상입니다. 증권사는 거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커뮤니티는 자극적인 글이 더 퍼집니다. 사람은 수익이 날 것 같은 말에 더 끌립니다. 이 모든 구조가 합쳐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차분한 설명보다 강한 확신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진실보다 자극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롤라팔루자 경향입니다. 이건 여러 심리적 경향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상입니다. 사회적 증거 경향, 과잉 낙관 경향, 박탈 과잉 반응 경향, 의심 회피 경향, 권위 악 영향 경향, 가용성 오평가 경향, 보상 처벌 과잉 반응 경향,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면 그 사람은 어느새 고점에서 흥분하고 급락장에서 공포에 흔들리고 확신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인 줄 알고 군중 심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은 급등락 장세에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종목 선정 능력이 아니라 정확한 메타인지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 것이 진짜 분석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이 사니까 불안해서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힘 말입니다. 시장은 늘 환희와 공포를 번갈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쪽도 우리에게 진실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환희에 취하면 비싸게 사고, 공포에 잡히면 싸게 팝니다. 결국 투자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차트보다 감정이고 뉴스보다 조급함이며 폭락보다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뜨거울수록 더 차갑게 보셔야 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을수록 더 천천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떤 심리적 경향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셔야 합니다. 환희도 착각이고 공포도 착각입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냈는가입니다. 언제나 편안한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